자, 우리가 라이노라는 거를 처음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창이 떠요. 창은 이렇게 떠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 첫 번째. 자, 화면이 4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이렇게 화면이 4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자, 요거는 다른 3D 프로그램하고 되게 유사해요. 뭐 3D 맥스나 마야나 뭐 다른 기타 3D 프로그램들도 거의 대부분이 화면이 4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긴 해요. 라이노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렇지 않은 3D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면 탑이라는 게 있고 프런트라는 게 있고 퍼스펙이라는 게 있고 라이트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고 여기서 뭔가 만들고 여기서 뭔가 만들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 화면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3D 지금 라이노는 이제 3D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공간 개념이란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간 개념. 입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자, CAD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2D는 되게 많이 익숙할 거예요. CAD나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나 아래한글이나 다 평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가로 방향, 세로 방향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 얘는 3D를 만드는 거거든요. 입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가로 방향, 세로 방향뿐만 아니라 높이 방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자, X, Y, 그다음에 Z라는 이 높이 방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자,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 개념이 이제 공간 개념인데 자, 물체를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와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의 모양 형태를 어떻게 변한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 앞에서 보면 어떤데 옆에서 보면 어떻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제일 해주기 힘든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모양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인데 이걸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법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실제 물체를 예를 들어서 이러한 리모컨을 놓고 봤을 때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일 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법칙이 없어요. 이거는 이 모양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를 정면으로 볼 때와 이거를 정면으로 볼 때는 또 틀려요. 그 물체를 어느 방향을 정면으로 볼 거냐? 그것도 정해진 어떤 법이 없어요. 내가 보는 방향, 나는 이렇게 정면을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을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공간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공간 개념은 어떠한 법칙이나 룰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하시냐? 아무 물체나 잡고 물체를 붙잡고 자,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 얘를 이렇게 돌려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각 방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위에서 볼 때와 옆에서 볼 때 어떻게 모양이 연결이 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거 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떤 법칙이나 룰이 없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라이노에서 물체를 만들 때 상당한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물체가 없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만들어야 되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손으로 다 그려놓고 만들든지. 손으로 그려놓고 만들면 이해가 좀 더 쉽겠죠. 근데 모든 물체를 다 손으로 그려놓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모양을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상은 모양을, 형태를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자기가 나름대로 상상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물체 만들 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게 조금 힘들면 그만큼 더뎌지는 거예요. 물체를 만드는 게. 그래서 그런 연습은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조금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심심하면 그냥 주말에 아무 물체나 아무 물건이 복잡한 물건도 괜찮고 간단한 물건도 괜찮고 잡고선 계속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드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라이노를 하면은 조금 수월한 게 명령어가 캐드 명령어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캐드 명령어랑 비슷한 게 많아서 일단 명령어는 생소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단지 캐드랑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 명령어들이 있어요. 똑같은 명령어인데 쓰는 방식이 조금 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캐드를 하실 줄 알면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 뭐 모르셔도 뭐 라이노 자체로만 갖고 하는 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위에 보면 메뉴들이 있어요. 자, 이 메뉴를 보통 풀다운 메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터나 아래 한글이나 뭐 그런 거에 보면 여기 다 위에 글씨로 메뉴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선택하면 밑으로 뭔가가 쭉 펼쳐져요. 그리고 명령어들이 쭉 써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원하는 명령어 선택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자, 이렇게 풀다운 메뉴. 원하는 거 선택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생소한 거는 요거예요. 섭디라는 거. 자, 요게 7.0에서 추가된 기능이에요. 6.0까지는 요 섭디란 메뉴가 없어요. 섭디는 7.0에서만 추가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지금은 뭐 그냥 내비 두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좌측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처럼 이렇게 아이콘 메뉴로 되어 있긴 해요. 명령어들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콘 명령어 밑에 까맣게 삼각형으로 표시된 명령어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것들이 있고 뭔가 나와 있는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자, 메뉴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포토샵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아이콘 명령어를 한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자, 얘가 옆으로 쭉 펼쳐지면서 자, 비슷한 기능의 명령어들이 추가가 더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누르시면 추가로 명령어들이 더 나오고요. 자, 얘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서 아예 띄워놓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라이노를 공부하시는데 그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도 요즘에 모니터 큰 거를 많이 쓰시니까 자,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가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름대로 환경 설정을 자기가 적당하게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자, 한 가지 자, 내가 그림만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이 아이콘 명령어 그림만 보고도 내가 명령어를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 그림만 보고 명령어를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 아이콘 명령어 여기에 있고 위에도 있는데 자 여기다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자 여기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자 프로퍼티스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띄워주면 툴바 프로퍼티스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어디 갔니? 잠깐 여기 있다. 자 여기 메뉴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자 툴바 버튼 어페어런스라는 메뉴 부분이 있으면서 자 이미지 올리 텍스트 올리 버튼 이미지 앤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미지 올리라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자 요 버튼 요 아이콘 메뉴들이 그림만 나와요. 자 요거를 텍스트 올리로 만약에 바꿔놓고 OK를 눌러주면 자 얘 그림이 사라지고 여기 다 글씨로 나와요. 그리고 자 요거를 체크하고 자 얘가 아니라 제일 밑에 걸 체크하고 OK를 눌러주면 자 아이콘 그림 밑에 글씨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자 처음 하시는 분들 명령어 찾을 때 조금 더 뭐 수월하게 찾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추가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위에 부분은 나왔는데 옆에 부분은 안 나오죠. 자 옆에 부분 같은 경우는 자 하나를 꺼낼게요. 꺼내서 자 내가 나 예를 들어서 요 서페이스 크리에이션 툴에 있는 메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옵션이라는 걸 선택해서 여기서 프로퍼티스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에 글씨로 나와요. 자 여기에는 안 나와요. 여기에는 안 나오고 자 이렇게 펼쳤을 때만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내가 필요한 것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좀 익숙해지고 나서 이 글씨를 숨겨 놓으면 돼요. 대신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겠죠. 이게 많이 펼쳐질수록 모니터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니까. 자기가 그 상황은 자기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걸 먼저 보는 건데 자 밑에 부분에 보면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자 얘는 요거랑 같이 써요. 자 여기 지금 오스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약간 색깔이 희미하게 나와 있어요. 얘를 한 번 더 선택하면 색깔이 이렇게 없는 색깔로 나와요. 오스냅이 설정되어 있는 거, 자, 요건 설정 안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자, 이렇게 하면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자, 살짝 색깔이 조금 틀려요.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 요 체크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오스냅은 캐드의 오스냅과 기능은 같아요. 뭐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인터섹션, 퍼펜디큘러, 탄젠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쿼드 포인트도 있고. 자, 캐드에 없는 것들. 노트 포인트하고 여기 뭐가 있냐? 뭐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지? 그냥 포인트.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캐드에 없는 거예요. 버텍스 같은 거. 자, 이런 건 캐드에 없는 오스냅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캐드처럼 선택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막 설정이 돼요. 근데 자, 주의할 거는 마찬가지로 먼저 선택이 되는 오스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다 선택해 놓고 쓰시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거 선택을 해가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무조건 다 선택해놓고 쓰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스냅을 전적으로 써야 돼요. 라이노는 오스냅 없으면 그림 그리기 되게 힘들어요. 대신 여기를 다 선택해놓고 쓰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선택 그때 선택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7.0에서 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건볼이라는 거. 자 건볼이란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자 요거 이제 뭐 차차 사용 방법은 알려드리긴 할 건데, 자 요 건볼이란 걸 잘 쓰면 상당히 편해요. 요걸 잘 활용하면. 자 뭐냐 하면 간단히 보면, 자 내가 뭔가를 하나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원을 하나 그려놓고 물체를 선택을 해. 그러면 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근데 얘가 6.0까지는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안 나와요. 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막대기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색깔로 안 나오거든요. 자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건볼이라고 해요. 요 상황 요거 요 놈을 건볼이라고 그래요. 자 얘를 꺼볼게요. 없어져요. 그리고 자 얘를 켰을 경우에는 나타나고. 그래서 자 만약에 얘가 꺼져 있을 때 이거를 뭐 X방향이나 Y방향이나 이렇게 얘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무브 명령을 써야지만 움직이기가 되죠. 근데 얘 건버를 이용하면 자, 이 화살표를 갖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쓰는 방법은 자세한 거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이것도 7.0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건볼이라는 거.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7.0에 추가된 기능들, 뭐 6.0에서 있는 기능들, 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거니까,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우리 메뉴를 조금 볼게요. 일단은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 맨 위에 화살표 모양이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셀렉트예요. 셀렉트. 물체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뭔가가 많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때 자 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자 다른 명령어를 쓰면은 다른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자 요 화살표를 눌러주면 그냥 명령어가 취소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라이노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보통 포토샵이나 일러스터나 이제 뭐 다른 아래 한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이 메뉴를 선택할 때 얘를 선택하건 풀다운 메뉴를 선택하건, 메뉴를 선택할 때는 거의 90%가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요. 클릭을 할 때는. 근데 자 라이너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아이콘 명령어들을 선택하는데, 자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때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때 기능이 다르게 적용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별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명령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 마우스 우측 버튼 좌측 버튼일 때 틀려요. 자 한 가지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이런 명령이 있어요. 이런 아이콘 명령이 있는데, 자 요거 트림이란 명령이거든요. 근데 자 여기다가 마우스 버튼 안 선택 안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자, 뭐가 잠깐 떴다가 없어지죠. 다시. 자, 여기 보면 좌측 버튼으로 선택하면 트림이란 명령이 실행이 되고요. 우측 버튼을 선택하면 언트림이란 명령이 실행이 된대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메뉴가 공존하는 명령어들이 꽤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이런 명령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그냥 선택하면 좌측 버튼으로 다 선택하는데 우측 버튼으로 선택해야 되는 명령어들이 몇 개 있는데 자꾸 좌측 버튼을 선택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로 자기가 조금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뭐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저도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계속 익숙하게 반복 숙달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두 개 있죠. 싱글 포인트, 멀티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솔직히 점 찍어주는 명령이거든요. 이거 점 찍어주는 건데 라이너에서는 이 명령어를 되게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작업하는 작업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써요, 이 명령어를. 근데 이 명령어를 되게 열심히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제가 보기에도 좀 신기해요. 그러면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단지 이렇게 점 찍어주는 명령어예요. 그냥 이 위에 포인트 점을 찍어줘요. 점을 찍어주고 나중에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또 지워줘야 돼요. 이 점은 필요 없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찍어주는 점이거든요. 내가 허공에다 뭘 그릴 수 없어서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점을 찍어서 만들어주고 거기서 뭔가를 그리거나 선을 그려놓고 이 점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지워야 돼요. 물체 만들 때 점은 필요가 없어요. 이 점은. 이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해서. 그래서 저는 좀 번거롭고 귀찮아서 잘 안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잘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또 점을 찍어서 뭐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자, 마우스 좌측 버튼 누르면 한 번 점 찍고 명령이 종료돼요. 근데 자,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하면 점을 계속 여러 개 찍어줄 수 있어요. 명령을 종료하기 전까지.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이 포인트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명령어들도 다 똑같아요. 명령어를 실행하고 명령어를 쓰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명령어가 있고 종료되지 않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종료되는 명령어는 다시 실행해서 또 쓰면 되고 종료되지 않는 거는 내가 명령어를 종료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걸 쓰죠. 자, 명령어를 종료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요 화살표 누르는 거. 그러니까 캔슬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취소하는 건데 자, 얘를 선택해도 되고요. 요걸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서 ESC라고 되어 있는 키가 있어요. 자, 걔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것도 캔슬 버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된 거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작업할 건 캔슬하겠다는 거예요. 명령을.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내가 명령어를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자, 다 썼다. 명령을 종료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면 제일 가로로 긴 키가 있죠. 스페이스바라고 해서 막대기처럼 긴 게 있어요. 맨 아래. 자, 걔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도 명령이 종료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도 종료가 돼요. 그래서 명령어를 종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 ESC 키 누르거나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엔터키 누르거나. 자, 편한 거 자기가 쓰시면 돼요. 명령어를 완료하고 종료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요런 명령어와 요런 명령어가 있어요. 두 가지. 둘 다 선을 그리는 명령어인데, 자, 요거는 각진선, 직선을 그리는 거고, 얘는 곡선을 그리는 거고. 자, 선이라는 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선과 곡선. 그래서, 자, 직선을 그릴 거냐, 곡선을 그릴 거냐의 차이고요. 자, 옆에 화살표가 있으니까, 자, 얘를, 자, 한 1초 정도 누르면 펼쳐지죠. 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라인의 종류가. 라인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자,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게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자, 나머지는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도 쓰긴 쓰는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제일 많이 쓰는, 사용 빈도가 제일 많은 게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한 번 그리고 명령이 종료.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그리고 명령이 종료돼요. 한 개 선만 그리는 거. 단일선만. 그다음에 그 옆에 거는 여러 개의 선을 그리는 거야. 얘는 자, 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개를 그려요. 자, 명령어 끝내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명령어 끝내면 종료되는 거고. 그리고 선택을 하면 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캐드로 친다면 P라인이에요. 폴리라인.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요거. 라인을 그리는데 from midpoint라고 그래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그리면 이렇게 선을 그리면 자, 한 점을 선택하고 내가 마우스 방향으로 그릴 방향을 정해요. 마우스 방향으로. 근데 자, 얘는 내가 한 점을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점을 기준으로 자, 양쪽 방향으로 선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수평수직선은 좀 더 그리기가 수월하죠.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쪽으로 퍼져서 그리니까. 그래서 자, 요 선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중심선이나 보조선 그릴 때 많이 써요. 물론 한 번씩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하나의 선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그려지고 자, 나머지는 이제 특수한 기능에서 쓰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용할 때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을 몇 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아무것도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자, 선을 선택을 하면 자, 선으로 그려진 건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점들이 이렇게 나와요. 점. 선과 선을 연결한 부분에 점들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를 가지고 이 점들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점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자, 이 점을 움직이면 자, 모양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거를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을 수정하는 명령이 따로 존재하진 않고요. 자, 명령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점을 선택해서 그 점을 움직이면 일단 모양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점과 점을 두 개를 다 선택하면 같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는 부분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고, 자, 수정하는 부분은 명령어 실행 없이 점을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직선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자, 곡선을 그리는데, 곡선을 그리는 방법도 또 많아요. 되게 많은데, 크게는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요거 아니면 요거. 자,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조금은 애매해요. 왜냐면 곡선의 개념은 그리는 방법의 차이인데, 자, 직선하고 틀려서 얘를, 자, 컨트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컨트롤 포인트 커브라는 게 나오고요. 자, 얘는 커브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라고 나와요. 자, 둘 다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둘 다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명령어의 이름의 차이는 컨트롤 포인트 커브. 그다음에 자, 얘는 커브를 그리는데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커브예요.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자, 내가 한 점을 선택을 하고, 자, 두 번째 점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점을 선택하면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하나 더 선택해 볼까? 점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커브가 그려졌어요. 근데 자,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그리면, 자, 요거랑 비슷한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얘하고 똑같이 점 4개 찍었는데, 자, 그려지는 모양이 틀리죠. 자,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자, 이렇게 접선의 형태로 곡선의 접선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져요. 선이, 아니, 곡선이. 근데 자, 요 인터폴레이트 커브란 것은 내가 찍어준 점을 지나는 커브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택한 점이 전혀 달라요. 자,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그려지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커브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커브를 그리면 되게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리기가 많이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접선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커브를 그리면 되게 힘들어요. 자, 차라리 이런 형태로 그려서 나중에 수정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자, 요점과 요점과 요점을 지났는데, 자, 수정하려고 선택을 하니까 자, 여기 포인트는 없어지죠. 여기 포인트는 없어지고 대신 얘도 자, 이렇게 접선의 벡터 형태가 나오는데 점이 하나 더 추가돼서 좀 더 세밀한 수정이 가능하게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요 밖에 있는 접선의 벡터 방식의 형태를 수정해서 곡선을 수정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곡선 수정하는 게 직선 수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어려워요.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직선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면 선이 그려지지만 얘는 요 벡터 방향을 조절을 해야지만 곡선이 변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물체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이 곡선 그리기 연습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곡선을 편집하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움직여야지 곡선이 어떻게 변한다?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그리더라도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은 다 틀려요. 100% 똑같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 자기가 모양을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쉽게도 라이노도 100% 설계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완벽한 설계 프로그램을 쓰려면 CAD를 써야 되고요. 얘도 어느 정도 치수 개념이 있고 뭐 크기나 길이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곡선 값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그 각도나 뭐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곡선 값을 정확히 만든다? 그게 쉽지가 않아서 완벽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약간의 오차는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고 모델링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곡선 그리기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많이 쓰는 것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 그리기와 타원 그리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CAD에서 원을 그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근데 라이노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자, 굳이 이렇게 많은 방법을 다 쓰진 않아요. 자, 라이노에서도 역시 쓰는 방법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정도만 제일 많이 써요. 자, 첫 번째, 뭐, 자, 중심 선택하고 반지름 값 주는 거. 자, 반지름 물어보죠. 반지름 뭐 10이다. 자, 반지름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자, 얘는 CAD로 따진다면 EP와 같은 거예요. 지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다. 지름을 정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 지름의 양끝점을 정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클로 자, 중심 여기고 여기서 반지름이나 난 지름값을 쓰고 싶다 그러면 다이아메타 지름 여기. 그러면 자, 지름을 정해서도 쓸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옵션을 이용해서. 근데 그냥 단순하게 지름의 양끝점 정해주는 이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 3포인트, 3개 점. 하나, 둘, 3개 점을 지나는 원. 그래서 자, 요 3개 점을 지나는 원은 반지름 값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요 3포인트로 원을 그릴 때 자,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안 그려질까요? 그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점 3개 주어지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 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양쪽 끝점이고 가운데 점이 있죠. 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고 싶다.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점 3개는 직선이에요. 곡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원이라고 해도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개의 점은 같은 직선에 있어도 돼요. 나머지 한 점은 얘보다 0.1mm라도 다른 위치에 존재해야지 똑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만 아니면 원을 그리는데 큰 지장은 없다. 자, 타원 똑같아요. 장축, 단축. 자, 타원을 그리는 방법, 장축과 단축. 그리고 자,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거. 한 점에서 다른 한 점. 양쪽 모서리 끝 정해주는 거가 사각형 그리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가운데서부터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요 끝점을 기준으로 가운데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그런 경우. 자,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여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값을 정해서 내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려놓고 이거 중심 잡아서 여기다 또 옮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점과 요점을 지나고 요점을 지나는 사각형을 그려보고 싶다. 뭐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된 거, 이런 형태로 된 걸 그려보고 싶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두 점은 아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뭔가를 그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3포인트라는 거. 점 3개를 지나는 사각형을 그려주기. 자, 이 점과 이 점과 자, 요 점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얘는 라이너에만 있는 특이한 기능이에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점 3개를 지나는 사각형을 그려주는 거. 좀 독특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라이너에서. 자, 그리고 자, 요거 뭐 다각형 그려주는 거. 자, 선택하면 뭐라고 나와요? 중심, 그다음에 다각형. 자, 기본으로 오각형을 그려줘요. 근데 내가 삼각형이나 육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얘는 자, 명령어를 주고요. 자, 명령어를 사용할 때 모든 명령어는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뭐 렉탱글이건 서클이건 엘립스건 다 똑같아요. 자, 여기 위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캐드로 따진다면 명령어 입력 창이거든요. 자, 여기다 명령어를 내가 직접 입력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명령어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 옵션들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옵션들을 보고 그 옵션을 선택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넘사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넘사이드라는 게 뭐냐면 변의 개수, 몇 각형을 그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넘사이드가 5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내가 3으로 바꿔주면 삼각형이 그려져요. 자, 지금 현 상태에서 자,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너의 또 특징은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 나 삼각형이 아니라 넘사이드 육각형으로 그리겠다. 그럼 그리는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드라는 게 있어. 모드. 자, 캐드에서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내접하는 다각형. 두 번째, 외접하는 다각형. 세 번째,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다각형. 자, 모드는 그 외접이냐 내접이냐. 인크리브드 내접, 서크크리브드 외접. 내접이냐 외접이냐. 자, 모드를 선택해주면 계속 바뀌어요. 내접이냐 외접이냐로. 그러면서 자, 여기다가 얼마? 반지름. 자, 내접인데 반지름 200이다. 그러면 자, 그 다음부터는
다각형의 크기가 안 변해요. 고정이 돼요. 반지름 200짜리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인데, 자, 얘가 어느 방향으로, 꼭지점이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심을 여기로. 자, 넘사이드 3. 자, 이번에는 자, 모드 서큐프리도 그리고 뭐 50. 그러면 또 고정되죠? 자, 방향을 어디로? 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는 방법들은 조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 지금 당장 이걸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면서 계속 이런 걸 연습해 나갈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자, 오늘은 지금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라이너 이런 거다라는 거. 자, 라이너에서 제일 헷갈리는 거. 뭐 이거는 어디 갔지? 라이노에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자, 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많이 헷갈려 하는 거. 트림이라는 기능과 스플릿이라는 기능. 내용은 안 헷갈려요. 쓰는 방법을 헷갈려 하세요. 트림이란 것과 스플릿이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캐드는 트림밖에 없는데 라이노는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좋고 편한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 선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트림으로 얘를 지우면 돼요. 그럼 캐드에서도 되니까. 자, 요게 트림 명령어고 요게 스플릿 명령어거든요. 쓰는 방법이 틀려요. 쓰는 방법을 차근차근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트림 명령어는 자를 물체를 선택을 해요. 거꾸로. 트림 명령어는 기준이 되는 물체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 엔터. 그 다음에 자를 물체를 선택해요. 그럼 잘려요. 캐드랑 똑같아요. 자, 근데 스플릿은 무슨 기능이냐 하면 스플릿은 자르긴 자르는데 잘라서 얘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갖고 이 물체하고 이 물체하고 두 개를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스플릿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로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 물체를. 그래서 자, 스플릿은 어떻게 하느냐. 분리해줄 물체를 먼저 선택하고 엔터 기준이 되는 물체를 선택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트림처럼 생각해서 거꾸로 하면 얘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선이 분리가 되거든요. 꼭 그거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처음에는. 개념이 정반대예요. 쓰는 방법이. 그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스플릿을 하든 트림을 하든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차근차근히 구분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라이노에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첫 번째 명령어예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헷갈리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은 안 헷갈려요. 하나는 지워버리는 거고 하나는 분리하는 거니까 내용은 안 헷갈려. 근데 쓰는 방법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건지 저렇게 되는 건지 막 헷갈려 하거든요. 자, 얘는 지금 2D에서만 됐는데 라이노는 재밌는 게 3D 만들어 놓은 물체도 트림을 할 수가 있고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D야 뭐 이렇게 잘못되면 다시 그리면 되지만 3D 잘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잘못해서 엉뚱하게 되면 나중에 붙이려면 그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일단은 뭘 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들 자리에서 공유 폴더 들어갈 수 있으면 공유 폴더 접속을 하시면, 이런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자, 이제 얘를 조금 편하게 그리라고 제가 치수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 그리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그리는지. 자, 일단은 시간 되는 대로 일단은 조금 그려볼게요. 잠깐만. 중간에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출석을 먼저. 김지우 씨, 이, 이재영 씨, 이채연 씨, 심우진 씨, 김민정 씨. 두 분이죠. 김민정 씨가. 7728 핸드폰 번호. 김민정 씨, 네. 최하나 씨, 구성모 씨 오셨고, 김혜미 씨 오셨고, 송우빈 씨, 네. 오은희 씨, 이혜린 씨, 김현기 씨, 김민정 씨, 8193. 네, 그죠? 고, 네. 자, 볼게요. 요거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내가 이제 화면을 요걸 그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할 게 뭐냐면 화면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화면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 얘가 라이노를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우스 조작법이 다른 프로그램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자, 보통은 이 화면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펜의 기능을 하는 게 스크롤 가운데 버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프로그램은. 근데 마우스는 스크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상한 메뉴가 떠요. 엉뚱한 메뉴가 떠요. 이렇게. 전혀 다른 메뉴가.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얘는 펜의 기능을 할 거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펜의 기능이 돼요. 이게 좀 틀려요. 그래서 자, 이게 습관이 돼야지 좋은데 사실 저도 습관이 잘 안 돼요.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고, 그다음에 확대 축소는 스크롤 돌리시면 돼요. 똑같이. 확대 축소는 돌리시면 상관없어요.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는. 근데 이제 마우스 우측 버튼이 펜의 기능이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비트 기능이 좀 더 틀리니까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 제일 바깥에 원이 하나 있고 말고, 자, 여기서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70이래요. 70, 70, 70, 70. 자, 우리가 다각형 그리기 요걸로. 자, 한 변의 길이인데,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두 개를 했어요. 자, 요거는 내접, 요거는 외접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나머지 하나는 요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다각형 그리겠다. 라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넘 사이드는 3개. 삼각형 그릴 거니까. 자, 마우스를, 자, 스타트 오브 엣지, 시작을 0,0에서부터 시작하겠다. 하나 줬어요. 그리고, 자, 엔드 오브 엣지, 엣지가 얼마? 길이가 70이에요. 70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고정이 돼요. 70. 그렇죠? 크기가 고정이 돼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그릴 건지. 이쪽 방향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7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아니, 삼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 지금 near point note vertex 끄고 near도 끄고 end하고 포인트도 끄고 end, mid, center, intersection, perpendicular까지만 이렇게만 쓸게요. 옷은 너무 많이 해놓은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원. 자,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자, 여기 기준으로 엔드 포인트 스냅 잡고 얼마? 제일 바깥에 있는 큰 원이 70이래요. 큰 원 하나 그렸어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있는 자, 요 보조선으로 그려 있는 요거. 자, 요거 원이 반지름 10이래요. 자, 여기서 자, 서클 반지름 10짜리 원을 하나 더 그렸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밑에서 반지름 70짜리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거 반지름 70이 아니라 맞는데 잠깐만. 얘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잠깐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잠시만요. 70 맞는데. 자, 얘는 이 삼각형이 이 원에 비해서 작은데 얘는 되게 크다. 뭐가 잘못됐지? 잠깐만, 뭐가 잘못했지? 반지름, 서클. 아,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다이아메터로 선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70을 준 게
지름이 70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작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자 레디우스 자 라이너 주의하실 거를 한 번 옵션을 주면 걔가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레디우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70. 그래야지 반지름이 크게 그려지죠, 원이.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자 반지름 또 10짜리 원 하나. 자, 요 밑에서 반지름 70짜리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70이 됐죠. 그러면 두 개 가면 여기까지면 20이에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자, 요 원과 요 작은 원이 서로 만나는 요 점 여기를 기준으로 자 서클을 그리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그려야 되나? 여기다 여기까지를 찾아야 되는데 요 점을 찾아야 되는데 20이니까 어떻게 그릴까? 여기다가 20되는 위치에 선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편하게. 여기서 반지름 20짜리 원을 하나 더 그리면 요 점이 잡히겠죠? 그래서 자 서클을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원을 하나 그려요. 요 교차점 때까지. 그리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고. 그럼 이런 원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요거. 그래서 자 요거 원. 요거 원이 요거. 자, 그 다음에 이 큰 원이 이거. 그 다음에 자 요거 75래요. 자,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75짜리 원을 하나 더 그렸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트림으로 자를게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자, 트림으로. 자, 정신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걸 다 선택했어요. 기준을 한꺼번에 잡았어요. 자, 그리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일단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무슨 모양을 만들 거냐고 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요 모양을. 자, 여기서 다 잘라내고 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것도 필요 없고, 아이고, 명령이 끝나버렸네, 다시. 자,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필요가 없네요. 여기도. 자, 요것도 필요가 없고, 얘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양을. 이런 모양을. 근데 지금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막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돼 있어. 자, 얘는 자, 요 선만 필요해요. 그럼 스플릿으로 얘를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여기에 이런 명령이 있어요. explod라는 명령이거든요. 자, 얘는 자, 스플릿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분해를 해주는 건데, 자, 얘는 모든 물체를 전부 다 완전히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폭파하다, 분해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요걸 선택을 하고 익스플로드를 주면 자, 요 점들을 다 분해를 시켜요. 무조건. 스플릿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이고 얘는 점 부분은 전부 다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선, 요선, 요선 따로따로. 자, 여기서 스플릿 해주면 이렇게 따로따로 분해가 돼요. 그럼 요선, 요원, 요원, 요선. 이죠? 자, 얘네들을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자, 이번에는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싶어. 요렇게가 하나의 묶음으로. 그러면 자, 익스플로드 옆에 보면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인이란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물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줘. 그래서 조인 해주면 저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양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세 개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 또 하나 여기에 또 하나. 그래서 자 얘를 자 라인에서 미드 포인트, 라인에서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 요 아까 그렸던 사각형의 중심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중심을 잡았어.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얘를 자 이렇게 배열을 할게요. 어레이란 걸 이용해서. 자 그려놓은 걸. 자 내가 둥그렇게 배열을 하겠다. 그러면 자 여기에 요런 기능이 있어요. 요런. 요게 어레이. 그래서 자 얘를 보면은 이렇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렉탱글러 어레이 사각 배열,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 그래서 캐드에서처럼 똑같이 세 가지 어레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폴라 어레이. 자, 요거를 어디를 기준으로? 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몇 개? 세 개. 얼마만큼 돌릴 거냐? 360도 전체 돌릴 거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 선이 하나 중복이 되는 게 있네. 요거. 중복이 되는 선은 지워야죠. 같이 선택이 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따로따로.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 그려놓은 거예요. 요 모양.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거는 2D 그리기 명령어든 당연히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 트림과 어레이란 걸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트림과 어레이. 자르는 거와 배열하는 거. 그리고 조인. 하나 더 조인. 3가지.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그린 거 저장을 잘 해서 내일 갖고 오세요. 요걸 계속 이어서 요걸 입체 모양 만들고 다른 모양 만들고 할 거니까 자, 요거 저장해 갖고 잘 갖고 오세요. 지금 그리셨으면 저장 잘 해 놓으시고 자, 분명히 그렸는데 내일 이제 뭔가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일 판가름이 나요. 뭔가 다른 걸 해보면. 지금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뭔가 다른 명령을 줬을 때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마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요거 저장 잘 하셔갖고 파일 내일 들고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예제 파일 같은 경우들은 제가 공유 폴더에다 계속 넣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피해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은 뭐 앞에 사설이 길어갖고 많이 못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형태를 일단은 만들어 봤어요. 이걸 갖고 이제 내일 3차원 물체도 만들고 또 다른 거 해볼 거니까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사진? 공유 폴더 안에 라인으로 안 뜬다고요? 잠깐만요. 공유 폴더 안에 라이너. 제가 넣어드리진 않았구나. 죄송해요. 카피를 안 하고선 그렇구나. 여기.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몇 가지만 먼저 했어요. 특별하게 질문 없